자, 영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또 걱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 유치원 나왔거든요. 또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많이 공부했어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때 어학원 다닌 걸로 많이 커버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고등 영어는 심화 영어예요. 이 심화 영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영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루리학원 영어 대표 강사 권동훈이고요. 한번 영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 5등급제, 앞서 선생님들께서 5등급제 많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바뀌는 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 현재 중3 학생들이 첫째인 경우에는 걱정이 많으시고, 많이 기사를 보면은 1등급을 못 받으면 자퇴를 해야 되나? 이런 아주 불안한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고, 이 A등급 다 A예요. 근데 왜 1등급이 안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똑같은 A지만 학생마다 틀리는 문제. 맞았는데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맞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서 어떤 식으로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지,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이 강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핵심 학습 전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봐야 됩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요 기존 9등급 내신과 개정 5등급 내신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것만 보면은 살짝 감이 안 와요.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1등급은 기존에 1, 2등급 하던 학생들이에요. 즉 10% 학생들이죠.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볼게요. 기존에 3, 4등급 하던 애들이 우리 아이 등급으로 치면은 2등급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2등급을 받아야 돼요.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3, 4등급이 2등급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숫자만 들었을 때는 2등급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2등급이라는 것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우리 아이의 3등급, 그냥 절반, 기존의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도 역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첫 시험에서 4등급을 받았대요. 그럼 기존에 6, 7등급 하던 학생들이 새롭게 바뀌는 4등급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등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시험에는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1등급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2등급 안에 들어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여기 달아놨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뭐 스카이부터 해서 뭐 서성한 이렇게 뭐 순서를 매기잖아요. 물론 문과와 이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고전적으로 제가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인서울대학교의 정원을 뽑아봤습니다. 누적 비율을 보시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총 누적 정원 비율은 11%예요. 1등급 학생들은 10%죠. 그 말은 내신에서 1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인서울대학의 정원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뭐 2등급 괜찮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고3 설명회라면 굳이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중3이잖아요. 우리 중3 학생들한테 너 대학 어디 갈래? 그러면 요 다 위에 있죠. 이 밑에는 아마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점점 한 학년 올라가면서 밑에 뭐 중앙대라는 것도 있대. 밑에 야 건국대라는 것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뭐 메디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A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요 1등급 안에 들려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위기로 봐야 되는지 기회로 봐야 되는지는 정말 1등급 첫 시험을 까봐야 할 거예요. 1등급이 평균 1등급. 그럼 왜 이게 기회냐면 똑같은 1등급이라면 여기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4%였어요. 그러니까 4%니까 4%면 여기까지 끊기네요. 한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끊깁니다. 1등급이면 여기서 경쟁을 하고 여기서 1등급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분이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1등급에서는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1등급 안에 못 들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살려야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성공을 할 것인가, 이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A등급의 함정을 말씀드릴 건데, 자, 실제로 올해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입니다. 요거는 다 공시 자료예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A 비율이, 자, 여기 학교가 두 개입니다. 이 학교는 55.2%가 A예요.
그럼 55.2%라면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3등급까지 펼쳐지는 비율이겠죠. 즉 내 아이가 영어 A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가능성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예요. 그럼 여기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3등급에 안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밑에는 67%입니다. 역시 A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펼쳐질 수 있어요. 이 학교들은 첫 번째 학교는 이 근방에 있는 남자 중학교입니다. 그러면 뭔지 아시겠죠? 이 학교는 이 근방에 있는 여자 중학교 성적입니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조금 더 평균 점수도 높고 A 비율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남고를 갈 것이냐, 여고를 갈 것이냐, 아니면 또 공학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펼쳐지는 비율이 달라요. 오히려 여중이나 아니면 공학에서 여고로 가게 되면 경쟁이 더 촘촘해져요. 그런데 남고나 남학생 같은 경우는 공학 가면 좀 힘들다라는 평이 있죠. 남고를 가도 역시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기말고사 시즌이죠. 사실은 2학기 기말고사를 제대로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없을 겁니다. 몇 명 없을 거예요. 왜냐 본인이 일단은 1학기 때도 A를 받았고 뭐 한 번 하는 거 큰 영향이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합니다. A 받았다고 해서 근데 A도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 이러면은 3등급도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영어를 갑자기 아침부터 보여드려 죄송한데 실제로 출제되었던 중학교 영어 시험입니다. 공부를 해보신 어머니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면은 밑줄친 to 요거랑 문맥상 쓰임이 같은 거 이거 우리가 전통적인 문법 공부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냐 뭐 형용사적 용법이냐 지금 문법책만 제대로 놓고 단원별로 공부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정답의 해설은 요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결국 너 투부정사 알아? 이거 물어보는 거겠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이거 지금 문장에 밑줄을 쳐놓고 문장에 밑줄을 쳐놓으면 선생님 여기는 주어 동사가 중요해요? 아니면 뭐 조동사가 중요해요? 투부정 다 물어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3학년 시험지와 그 다음 시험지의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문법을 한 번 돌렸어요. 두 번 돌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부정사를 알거나 뭐 동명사를 알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념들을 실전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2등급도 힘들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뭐 독해 문제 그렇게 변별력 없습니다. 전부 다 어법과 서술형에서 변별이 돼요. 공부를 좀 했다, 좀 성실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독해 문제 예를 들어서 주제를 물어보거나 빈칸 물어보기, 순서 배열하기 다 맞습니다. 어법이 보통 평균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고요. 서술형도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 배점이 20점이에요. 그거 가지고 1등급부터 3등급이 갈리기 때문에 어법 공부, 이 문법 공부는 문법책 갖다 놓고 단원별로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그것도 안 돼 있으면 그거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고 겨울방학 때는 이런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정답은 일단 1번이에요. 근데 뭐 봐도 모르겠죠. 이런 걸 학생들이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 학교, 이 문제 어느 학교 거냐? 그냥 이 근방에 있는 일반고 뭐 경기나 휘문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고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거는 강남권만 그러느냐? 강남권이라고 하면은 강남권? 강남구만 그러느냐? 서초도 이러고요. 송파도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에서만 제대로 하면 1등급은 무조건 받아요. 왜냐면 다 틀리거든요. 정말로. 자, 그래서 같은 90점인데 다른 약점이라고 해놨습니다. 약점 유형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자체가 부족한 학생이 있어요. 그럼 빨리 개념을 채워줘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강남권 학생들은 이게 안 돼요. 실전 적용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부정사는 알고 있는데 문장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파악하지 못해요.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 2번 돌렸어요, 3번 돌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실전 연습을 했어요. 얼마만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휘. 절대적인 어휘량이 부족한 학생은 오히려 쉽죠. 계속 옆에서 채찍질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표면적 의미만 아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은 보통 국어의 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한국어로 외우죠. 근데 그 한국어 의미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각고하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각고하다. 각고하다 많이 들어봤죠? 보통 각고의 노력이라고 중복해서 씁니다. 뭐 역전압처럼. 각고라는 건 엄청나게 큰 노력을 얘기하는데 그냥 외웁니다. 그럼 시험 봐야 되니까. 저희 각고예요 알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몰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단순 암기만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고요. 왜냐면 매번 시험 보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독해. 중학교 때는 본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고요. 뭐 논리적 전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단의 흐름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문단의 흐름에서 놓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분명히 있죠. 국어부터 빵꾸가 나는 겁니다. 맨날 쇼츠 보고 릴스 보고 3초짜리 10초짜리 보니까 이 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영어 하면 물어봅니다. 국어 점수는 어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국어 점수가 좋다. 이 학생은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국어 점수가 안 좋으면 수업 시간에 국어적 능력부터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영어는 힘들어요.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까 문법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휘, 자, 표면적 어휘만 알고 있는 학생이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hallenge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 사전에 치면은 도전. 그래서 실제로 단어장에도 도전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에 이 challenge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이 도전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랑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challenge는요, 첫 번째 한번 시도해보다가 아니라 어려움에 맞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독해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냥 사전만 외우고 단어 시험만 보는 학생들은 이런 표면적 의미에서 다 빵꾸가 나게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핵심어로 내고 그것도 선지의 핵심어로 내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면 계속 공부하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선지에 등장하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챌린지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이래요. 물어봐요. 너 챌린지의 서술적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볼래? 도전이요. 아니, 풀어서 얘기해 봐. 뭐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거가 틀린 거야. 사실 예전에는 이 챌린지를 가르치는 게 좀 쉬웠습니다. 예전에는 그 MBC에서 무한도전 있었죠. 무한도전 영어로 하면 infinite challenge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무한도전이 뭔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하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 근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또 제가 이번에 또 너무 놀랐던 게 이번 고3 모의고사에 crush on 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I crush on you. 이거는 반하다. 첫눈에 반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rush가 뭔가 약간 구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부딪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어깨빵. crush 이거라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 친구는 이제 재수하는 친구인데 약간 크러쉬 하면은 그러니까 성인이니까 그죠? 그 맥주 브랜드에 크러쉬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맥주. 물론 그건 K로 했겠지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제대로 체크해야만 선지에서 어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어휘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외워서 시험 보는 것. 자,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단순히 투부정사 물어보느냐, 단순히 조동사 물어보느냐 해서 복합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식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A 받았다고 해서 1등급 받느냐? 가만히 있으면 3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죠. 50%에서 60%가 A등급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약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 잘해. 근데 이걸 제대로 알고 맞췄는지. 100점이래요. 찍어서 맞췄을 수도 있고 감으로 맞췄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만 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문법 개념도 몰랐어요. 개념 공부는 사실 한 달 반 정도면 끝나요. 말 그대로 8주면 개념 공부는 끝납니다. 노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겨울방학 때 굉장히 계속 진리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맡고 있는 1등급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요. 1학년 학생들은 거의 다 1등급이고요.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약점만 채워주면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어렸을 때 영유 다닌 친구도 있을 테고 어학원 다닌 친구도 있을 테고
영어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하나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조금 늦으면 11월 첫째 주까지 기말고사가 있죠. 기말고사 끝나면 애들 다 풀어지죠. 왜 풀어지냐면 이제 고등학교 지원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 딴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막 비교를 하면서 하죠.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요. 그럼 지원을 하면 보통 학생들은 끝났다. 근데 발표는 2월에 납니다.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있고 2월 달에 나 이제 어디 고등학교 됐으니 그 고등학교 내신 준비해야겠다 하면 이미 내 성적은 밑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반 이거는 정말로 2월 달에 발표가 났을 때 그런 내신 대비 반으로 가는 게 좋고요. 지금은 내가 뭘 채워야 되는지 나 A등급인데 뭐가 부족해요. 그걸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분명히 약점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아가지만 보완하지 않으면 계속 갭은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영어 특강을 통해서 물론 앞에서 국어, 수학 특강, 커리큘럼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거의 문법에 치중이 되고 어휘에 치중이 되어야만 해요. 아까 보셨듯이 문법 지금 잡지 않으면 실전에 잡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가정에서 여쭤보세요. 너 투부정사 알아? 동명사 알아? 다 알겠죠? 한번 그 자료 있죠? 풀라고 해보세요. 손도 못 댈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잡아야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우리가 탄탄하게 갈 수 있고 아시다시피 1학년 때 망하면 2학년, 3학년 못 잡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신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1등급 못 받는 학생들 자퇴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현재 지금 추적해본 결과 아직 자퇴생은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지켜보자 라는 시기고 뭐 정시로 돌릴 가능성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바뀐 대입에서는 정시도 100%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학생부 내신 들어갑니다. 서울대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학생들의 정시까지 바라봐도 2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인서울 힘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드린 누적 대학 정원이죠. 그걸 보면서 정말로 1등급이 아니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이번 기말고사 보면은 분명히 약점이 드러날 거예요. 그 약점 잘 보완하셔서 좀 성공적인 고등학교 3학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